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어제요. 저희가 호가창 관련된 팁을 드리는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이제 어니님이 잠깐 영상 중간에 언급하신 게 있는데 상승을 기대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흐름에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하락의 전조 증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흘려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락하는 상황에 대한 전조 증상, 반대로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전조 증상을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주식이 참 쉬워지겠다. 쉽게 말해서 하락 시그널, 상승 시그널은 무엇이며 추세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전환하는 그런 변화가 되는 포인트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알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니님께 이 질문을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하락의 전조 증상, 상승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알면은 바닥에서 사기, 꼭대기에서 팔기, 이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락 시그널, 상승 시그널, 추세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영역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응하는 주식, 그리고 보통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헤매고 있는 예측하는 주식, 이 두 가지 사이에 접점 같아요. 약간 어느 정도 교집합 같은 영역인데 겹쳐 있죠. 이게 무턱대고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대응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앞날을 예측하면서 대응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접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응이 여기면은, 그리고 예측이 여기면은 어찌됐든 둘 다 똑같은 투자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은 언제나 100% 들어맞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드려주시고요. 최대한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신 거를 보면 왠지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최대한 이쪽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하잖아요. 이 대응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대응하는 거니까 한 발 늦을 것 같은 느낌인데, 최대한 이쪽이라고 했는데 어니님은 이거 아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영역만 해도, 순수 대응 영역만 해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 대응은 대응이지만 여기 겹쳐지는 이 영역을 잘해야 진짜 고수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 자체는 맞나요? 네,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동의는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소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치면은,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은 망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적정, 선, 정도, 이 이상은 가지 않는 게 더 좋아. 분명히 그러한 영역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게 과한 사람보다는 이걸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도 분명히 알면 도움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대응에서 요 중간 접점의 영역은 좀 더 원활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오늘 영상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고요. 이게 중요하지만 어니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역을 다루는 게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설명을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말로 하거나 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같은 전달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 정도까지 딱 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전조현상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응에 유리한 전조 현상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수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파동도 될 수 있습니다.
합쳐서 수급과 파동도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호가창도 될 수 있습니다. 차트상의 어떤 특정 변화나 거래량 변화나 좀 복합적인 판단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도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분봉 차트상에서 나오는 특이 현상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나열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머리 아파. 어려워. 하지만 이 중에서 오늘 다룰 거는 제일 쉬운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상의 특이 현상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봐야 될 건 캔들입니다. 특정 캔들이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캔들이 있어요. 도치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입니다. 근데 일단 도치 캔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합 캔들과 도치 캔들을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그냥 되게 쉽게 설명하면요, 보합 캔들은 그냥 작은 십자가다, 도치 캔들은 좀 큰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는 폰으로 MTS로 보다 보니까, 작은 화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실사례에서 놓고 봤었을 때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은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합 캔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 도치 캔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높다, 요 정도 특징을 봐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합 캔들, 도치 캔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보여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네, 그러면은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도치 캔들은 뭐 요 두 개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선 요거까지도 도치 캔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좀 큰 십자가라고 말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몸통이에요. 몸통은 이렇게 얇을 수도 있고 조금은 더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얼마나 뚱뚱한지 정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거래량이 분명히 같이 붙어주는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합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보합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훨씬 더 작은 십자가에 가깝죠. 이거 역시도 몸통이 살짝 존재를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대신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직관적으로 구분되시죠? 근데 이제 하나, 이게 십자가야? 뭐 이거는 뭐 약간 윗꼬리 캔들 같은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상관없나요? 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실제로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위에 되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서 나온 도치 캔들이 1번인 거랑 2번인 거랑은 좀 느낌적으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 연결되게 되면 이제 수급이나 파동까지도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수급과 파동까지 연결해서 더 디테일하게 실전 케이스를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는 클럽에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이 한 면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서는 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캔들의 모양으로 판단하기에는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결정 내리기에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이 수급과 파동을 본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호가 흐름도 봐야 되는 거고, 이걸 분봉으로 늘렸을 때 어떤 흐름이었는지, 그 앞서 수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1번과 2번은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그냥 도치 캔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꼭 가운데 있는 게 십자가는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여기서 정말로 기회가 되면은 이 안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구성이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의 끈을 놓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할 거는, 자, 얘기했었던 요런 거, 일단 보합 캔들, 그리고 이런 거 도치 캔들.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합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도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예요. 무슨 말이냐, 그 전에 흘러오던 추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간다. 여기서도 이때 이어오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예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 사실 보아 캔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인 건데, 그것보다는 그 전의 추세를 그냥 이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그 전의 추세를 그냥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던 길 그대로 간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면은 도치 캔들은 뭐냐? 교차로라고 했잖아요. 교차로는 운전할 때 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교차로라는 거는 어때요? 그대로 직진할 수도 있고요, 유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치 캔들을 실질적으로 전환 캔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전환 캔들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전환되는 거냐, 이렇게 단정짓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환 가능성이 내포된 이 시점이 투자자가 실전 투자에서 무언가 선택과 조치를 취할 때 가장 빠르게 조치 취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전환될 수 있는 도치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대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환 가능성이 나왔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컷. 이것도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소개를 한 겁니다. 즉 뭔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하락으로 전환된다의 전조 현상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캔들을 잡으면은, 다른 영역은 솔직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근데 캔들 잡으면은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단 이거 역시도 무조건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앞선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거는 마지막 최종 결정 선택에 도움되는 소스 정도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일방 도로라고 했던 보합 캔들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흐름이 그냥 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 보면은 뭐 이런 것처럼 보아 캔들이었는데 여기 어쨌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반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판단을 우리가 뭘 보고 내려야 되지? 얘도 그럴 수 있고 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얘는 아무런 영향력 없습니다. 이 흐름이 나온 거는 이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다른 게 보였을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럼? 이거를 뭐 보아 캔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거 아닌 이 거래량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흐름이 갔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런 게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추정하게 되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건 오히려 캔들에선 안 보이고 호가에서는 뭔가가 보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상황에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서 전조 현상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요런 디테일한 부분이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실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구분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초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야속하게 들리더라도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들, 수급과 파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놨으니까 과거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깊이 있게 많이 다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활용하시면 좋은데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언니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권투 영상 아무리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도 권투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실제로 이 주식 투자의 매매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가 무책임하게 그냥 영상만 보여드리면서 실력 키우세요가 아니라 실력 키워드리는 그런 투자 클럽을 같이 하고 있죠. 원희님이 총괄해서 알려드리고 실전 매매 같이 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고 계좌 관리하고 그런 것들 다 옆에서 조련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는 그런 투자 클럽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자, 여기 네이버에서 주식 비도 공유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런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카페에서 이 전책을 보기 누르시고, 먼저 가입은 하셔야겠죠. 회원 가입하시면 이 전책을 보기에 요 주식 비도 공유 카페에 주주 회원 가입 안내, 이 투자 클럽 가로하고 돼 있잖아요.
이 공지가 돼 있고요. 이 공지들을 보고서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 카카오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매매 가이드 받고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립니다. 어니스티님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개인 매매 할 수 있도록 종목도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면서 팁도 드리고, 그리고 배워나가다 보면 궁금한 거 많잖아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물어보듯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니님께 물어보면서 코칭 받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들어가셔서 가입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력을 길러 나가는 것도 추천해 드려 볼게요. 자,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교차로가 나왔으면은 이 다음의 흐름은 이렇게 전환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이렇게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안 걸리고 그냥 그대로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상승이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판단을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거를 노리려고 이거를 계속 투자할까? 이건 물음표가 들죠. 왜냐면 고점에서 횡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횡보하는 거 할 거면은 저점에서 횡보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환을 암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는 이제 많은 포지션 변화가 생기고요. 그 포지션 변화가 사실 매물 싸움을 만드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그 매물 싸움이 결국에는 세력들의 덩어리 물량을 충분하게 소화시키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즉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다,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다 연결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 케이스 한번 볼게요. 반대 케이스가 솔직히 조금은 더 어려워요. 자, 여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정확하게 저점에서 그냥 도치 캔들이 팡 하고 나온 직관적인 거 말고 조금은 다른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저점에서 도치 캔들 되게 정직하게 나 도치, 나 이제부터 상승 전환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 않아요. 뭐 찾으면 땡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찾았을 때 그때는 악재나 호재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실제로 저점에서 전환되는 건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선 좀 더 꼬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이 두 개의 조합이 사실은 도치 캔들을 의미합니다를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도치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도치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왜 이게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 가능성은 쉬워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환한다가 아니라 전환 가능성은 도치 캔들이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이게 도치 캔들이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도치 캔들인 이유는 이 두 가지 캔들이 2일에 걸쳐서 형성됐지만,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그려 보시게 되면은 윗골이 달렸으니까 어찌됐든 상승했다가 하락을 한 거고, 쭉 하락을 한 거고, 다시 상승을 한 거고, 이 도치 캔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을 담고 있거든요. 요 흐름이죠. 이런 N자 같은 위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도치 캔들은 반대가 되겠죠.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모양은 파동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형태를 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게 캔들을 보고 분봉하고 연동지어서 바로바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 도치 캔들이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팡 하고 때려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구현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합쳐졌었을 때 이게 도치를 의미했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네, 이게 저희가 보는 캔들이 이게 1봉이잖아요. 하루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냥 2일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2일봉은 이 도치의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을 거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뭐 이것도 그냥 도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나오는 도치 거래량에 비하면은 훨씬 더 숨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도 작아도 그 전보단 큽니다. 네. 상식적으로 저점에서는 그 뭐 매수 매도의 공방이 고점에서보다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거니까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오늘 영상은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팁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뭐 분봉을 들어가서 수급을 체크하고 호가를 확인하고 뭐 라이브로 계속 주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캔들 보면서 흐름 보면서 매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좀 알고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일봉을 분봉화 시키는 거, 이 분봉을 뭐 일봉화 시키고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이게 뭐 따지고 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과 파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오늘 저희가 설명한 것도 이일봉을 일봉으로 하고 바꾸고 그게 뭐지 하고 전혀 오리무중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계속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을 계속 해 나가면서 이렇게 흐름 안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캔들로 표현이 되고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알아가는 게 더 주식을 잘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좀 진짜 경험이라는 거는 이런 영상을 보고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경험이다 라는 거를 좀 깊이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돈도 벌고 싶고 실력도 길러나가고 싶고 욕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유튜브랑 클럽에서 많이 채워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좀 어린이께 배우고 싶은 분들은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저희가 1년짜리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진짜 뭐 괜히 들어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지금 바쁜데 가가지고 제대로 못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오시면은 자기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분명히 도움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갖고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모아서 도움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후기로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배울 생각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 정말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유경험자로서, 먼저 겪은 선배로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유튜브에서도 계속 열심히 정보 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시국이 좀 어려운데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